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확정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중도 하차를 선언한 건데 바이든 후보는 북핵 문제에서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벌여왔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8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선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 초 아이오와 코커스 즉 당원 대회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를 본격화한 지 65일 만입니다. I cannot in good conscience continue to mount a campaign that cannot win and which would interfere with the important work required of all of us in this difficult hour. 이에 따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권 탈환을 노리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의 큰 틀은 이른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군축 공약의 갱신입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과 달리 실무 협상을 강조해왔습니다. 캠프 공식 웹사이트에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동맹국은 물론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조율된 대북 캠페인에 시동을 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중순 선거 유세 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부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된 모습을 부각시켰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But Trump does. 부통령에 재임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긴밀하게 정책을 추진했던 바이든 후보는 당시 외교안보 부처 고위 당직자들이 현재 선거 캠프에 모여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외교안보 정책 자문 총괄을 맡았고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도 외교안보 고문으로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앞세우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제시를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 소속 해외안보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발표한 한국의 2020년 범죄 안전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한국은 엄밀히 말해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다면서 남북한 간 긴장은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고 과거 군사적 대립이 제한적으로 고조됐던 시기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17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남북 간 긴장이 다소 완화됐으며 이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유예와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되면서 후속 대화 역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국 내 반미 감정이 높아진 시기가 있어 왔다면서 최근에는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둘러싼 반미 시위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례적으로 북한 경제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가 뒤섞인 상황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통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2일 북한은 마지막 전환 경제인가란 제목의 실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47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제한적이고 부정확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선 전국의 활발한 종합시장, 즉 장마당과 수백만 개에 달하는 휴대전화, 그리고 당국이 과학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It's really a hybrid economy with strong elements of state and military control, and at the same time a lot of bottom-up private initiative. 아울러 국가와 민간 부문 사이의 불안한 타협 속에 경화를 챙기기 위한 당국의 단속이나 부패 척결 시도 등 여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실장은 그러나 이런 모습이 실제 전환 경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농업 분야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고도 만성적인 식량난과 영양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시장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1990년 수치를 밑도는 문제도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OECD 보고서는 그러나 새로운 정보나 결론, 권고안 없이 기존의 한국 기관들과 국제기구들이 발표했던 통계와 보고를 요약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I think the paper's aim is very modest. It's basically to share information and the limits of our information with our membership. 쿤 실장은 북한의 급변 상황에 따라 36개 OECD 회원국 중 하나인 한국이 우발적인 채무 부담 등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거 한국 보고서에 북한을 일부 포함해 다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통계의 블랙홀이라며 북중 무역 통계 등 많은 정보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모순이 많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OECD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쿤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보다 투명한 통계를 발표하면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N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와 식량 안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해당 국가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등 빈곤 국가 49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빈곤국에게 미칠 경제적 결과가 질병 그 자체보다 더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이어 위험에 시달리는 49개 나라에 약 2억 1,2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9,500만 명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이 중 북한에는 주민 1,022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려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 내 사이버 보안 담당 기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틈탄 사이버 범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보안국과 영국 사이버 안보센터는 8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를 사칭한 코로나 지원금 지급 문자나 세계 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을 사칭한 이메일 등 악성 소프트웨어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특히 악성 범죄자들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호기심이나 우려 등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이 몇 달간 사이버 범죄에 계속 이용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관련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